안녕. 자, 오늘은 만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행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흥이 가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디에서 흥이 가득한가 라고 봤을 때 자연에서 흥이 가득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윤선도라고 하는 작가가 자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자연과 속세를 화자가 어떻게 대비시켜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고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수마다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시어의 의미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네모 표시를 선생님이 해주는 단어들은 화자가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고요.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는 단어들은 자연에 대한 시어입니다. 자, 세모 표시는 그러면 반대되는 속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시어들은 대조되고 대비되는 시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화자가 비교를 해서 화자랑 작가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시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 6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거든요, 여러분. 평시조가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총 6수 중에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건 1수, 3수, 4수 이렇게 총 3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1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여러분 산수간 바위 아래, 그러면 산과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산과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과 자연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자연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시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걸 일부를 가지고서 자연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선생님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작품은 대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띠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띠집은 초가집 같은 집을 얘기를 해요. 초가집도 아닌 수준의 그냥 이제 이렇게 풀들을 엮어서 만든 움막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시어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요, 이렇게 산과 물이 있는 이런 자연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움막 초가집 하나를 지으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냐면 속세는 으리으리한 이런 기와집을 짓고 그래서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고작 띠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속세의 사람들은 즉 또는 자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비웃는다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리고 향함인데 우리 고전 시가나 여러분 고전에서 여러분 어리다 라고 하는 뜻이 뭐였었죠, 여러분? 그쵸,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어리석고 여러분 향함이 시골뜨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촌뜨기, 여러분 약간 이제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의 뜻에는 이건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다, 분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걸 자기 분수라고, 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걸 자기의 분수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안분지족과 안빈낙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 일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이 아까 자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잔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위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위 이렇게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 산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 자연이죠. 그럼 우리 자연에는 다 동그라미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 그리던 님, 여러분 여기서 그리다라는 건 그리워하다. 그러면 그리던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러면 자,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평서형처럼 보이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어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서형을 나타내주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만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자가 사랑하는 이제 예쁜 사람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보다 나는 자연이 너무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반가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연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3년이 삼수가 여러분 이제 시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연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연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비교를 통해서 자연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말을 건네주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연이 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체가 자연입니다. 그러면 자연은요, 저한테 웃어주지도 않아요.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웃어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말도 건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이 산은 나에게 웃어주지도 않고, 나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산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여러분 1시간 동안 대화를 안 나눠도 옆에 있을 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왜 어색하지 않냐면 그 친구랑 나랑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웃어주지 않아도 그 친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수에서는 지금 자연과 내가 친구처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무라일체, 친구처럼, 혹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웃음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그러면 이 산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심 전심, 그 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에서 너무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을 친한 친구처럼, 혹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선에 하나 더 추가해서 쓸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도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는 삼공도곤, 여러분 도곤이 뭐냐면 뭐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공보다 낫다 하였지만 만승이 이만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게 여기에 생략된 게 뭐가 있냐면 이러면 자연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삼공보다 자연이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화자는 삼공보다도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삶,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삶이었어요? 자연에서의 삶이죠. 그러면 그 자연에서 삶이 임금님의 그 만승의 이 권력보다 훨씬 더 좋고, 임금님보다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공의 권력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들보다 자기는 여러분 이 자연에서 삶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속적 가치를 드러내니까 세모 표시하고, 만승도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드러내니까 세모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 삶과 세속적 가치들을 뭐 해오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네요. 근데 그거 비교를 질문의 방식으로 서리를 사용해서 강조해주고 있고, 그러면 만승과 삼공은 모두 다 이게 세속적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세속적 가치 전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대유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해어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 소부 허유가 정말 영악하고 정말 똑똑하더라. 이미 눈치가 빠르더라. 그러면 이 소부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는데 이 고사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요임금이 정말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이 요임금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하를 주겠다고 하니까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강물에 귀를 씻고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그 물을 소에게도 먹일 수 없다고 하면서 소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면서 그 자연이나 아니면 은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빗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이 소부와 허유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와, 세속적 가치를 모르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마도 임천하는 이러면 임천이라고 하면 이것도 두 단어를 가지고서 자연을 얘기하니까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흥, 이걸 비길 곳이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자연에서 내가 흥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이 자연에 대한 어떤 정서나 이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천한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흥이라고 하는 흥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제목이랑 연결이 되면서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천한흥도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삼수에서 화자는요. 내가 이렇게 세속적 가치, 특히 이제 임금님의 권력이나 혹은 삼공의 권력들보다도 그런 자리들보다도 자연이 너무 좋다. 자기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랑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비교를 좀 해주시면서 작품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흥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